오늘 엄마는 43,000보 걸었어 하면서 좀 많이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일 분 1초가 저희한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 가장이라는 무게가 이슈K 시간입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90회째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노동자들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난 수준이 된 폭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강훈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도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겨워하고는 있지만 특히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데요. 전북에는 이렇게 폭염을 견디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 현황 얼마나 됩니까?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야외 작업 업종이죠. 건설업에 한 52,000명, 그리고 농업, 임업업, 이런 곳에 8,000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도 한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내에서 일하지만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4만 명이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그 냉방 시설이 없는 실내 노동자들도 많은데 시설 관리라든지 청소, 경비 이런 노동자들 중에도 계시고, 당장 우리 가까이에도 또 전주시에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이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재활용 선별 시설 이런 곳에는 에어컨이 없이 더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조업 현장에도 에어컨 없이 얼음만 갖다 놓고 일을 한다든지 여전히 그런 곳이 많이 있고요. 네.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을 보면 열사병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전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 안 지켜진다면 그 이유가 또 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전북만의 문제라고 하긴 어렵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쉴 권리, 작업을 중지할 권리, 이게 현재로서는 사문화된 권리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강제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게 35도가 넘으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권고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권고는 5개 작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최근 그 코스트코에서 43,000보를 걷다가 쓰러지셨던 그 노동자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실내 작업에 해당하는 거죠. 학교 급식실에서도 해마다 온열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산재를 당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권고가 벗어나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로 하루 작업량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보통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은 배달 건수로 자기 수수료,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날이 더워도 어떤 임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이 사문화도 되어 있지만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이 너무나도 많군요. 네. 이 산재 발생 위험에 폭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목소리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들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행 법령에 보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른바 작업 중지권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 중지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일단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고, 또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이걸 작업 거부로, 그러니까 파업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작업 중지에 대해서도 면책을 하는 그런 조항을 규정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급박한 위험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아주 말 그대로 급박한 정말 중대재해가 곧바로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게 누가 작업 중지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심지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서도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거기에서 그대로 다시 현장을 가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상당히 명료하게 그 기준들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뭐 폭염뿐만이 아니라 폭우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후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쉬고 싶어도 유급 휴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배달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달라면서 이른바 기후 실업 급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요.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폭염,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요인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를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해서 뭐 실업급여와 같은 형태로 통상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배달 노동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뭐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폭서기에는 일시적인 셧다운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추세가 이대로 간다면 몇 년 안에 아마 대단히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기후위기의 문제가 뭐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탄소 배출 문제를 포함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누구에게 더 책임을 지울 건지, 좀 급박하게 책임을 지울 건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야외에서 뜨거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 그늘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던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벌금을 선고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규율하게 되면 그만큼 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게 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결국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강화되는 것과 병행되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인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작업자들이 너무 더워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쉴 곳이 있느냐, 그 휴게 시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지금 올해 8월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전체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실제 전체 현장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게 점검이 되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시정되도록 그런 관계 당국의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